여러 전문가님들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될 21세기 군사연구소 나태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실태조사 추진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와 선진국 사례, 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입영제도의 적용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입영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배경입니다.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인구 노령화,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군 병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판정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복무함으로써 군 부적응원에서 병영생활 상담과 정신과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이런 추세를 식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자살, 가혹행위와 같은 부대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징병검사가 병역 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복무 부적응 선별 기준의 문제점과 부대 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인권 친화적인 입영제도로 개선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을 분석해서 인권 친화적인 입영제도 마련을 위해서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연구의 중점은 징병검사 규칙을 포함해서 입영제도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징병검사자, 지휘자, 지휘관 또 군복무병사의 입영제도 관련한 인식을 조사하고 또 피해 사례도 분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 변화 전체에 대해서 한국적 여건에 부합된 인권 친화적인 입영제도를 제시하는 데 두었습니다. 선행연구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병역의 형평성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도 참전 군인을 중심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해서 기회균등 프로그램, 지휘관 의도 규정, 자살 예방 프로그램 적용 등 각급 제대별로 부적응 해소를 위한 정책을 국방부와 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각급 제대별로 규정과 방침을 인터넷에 전부 공개해서 장병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미군의 강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만은 이제 2018년부터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요. 대만도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해서 24시간 상담 전화 운영 또 지역 심리위생센터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 군의관 등 이렇게 다양한 재조직이 병사들이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장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독일은 모병제 병역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군의 임무가 변화되고 안보 위협이 변화돼서 모병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독일군에서 복무 부적응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독일군도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국방 옴부즈만 제도에서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고 병사 중에서도 대표 병사를 선발해서 대표 병사 제도를 통해서 고충을 해소하고 구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독일군의 장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징병제 병역 제도를 채택하면서 가드나 현역, 예비역, 민방위 요원으로 구분하는데 징병검사 연기, 면제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징병제의 모범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군도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멘탈 헬스 센터를 운영해서 진단과 판단, 부적합 처리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물론 우리 군과 또 관계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병역제도 또 이 각종 정책에서 시사점은
병사들에게 복무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정책 시행과 병행해서 자율과 책임의식도 더욱더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문조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육군의 3개 상비사단에 66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병사가 약 20%로 우리 국방부 발표와 대략 일치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군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간부들은 병사들의 성격 또 가정 문제로 이렇게 응답한 반면에 병사들은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담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군생활의 부적응 요인이 개인에게 있다는 이 질문에 병사들의 35%, 간부들은 75%로 병사와 간부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현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경우 선임병, 지휘관의 압력이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군에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식이 병사는 휴식 미보장, 사적인 명령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간부들은 언어폭력과 휴식 미보장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부조리 등에 대한 구제제도 활용은 외부기관 신고 또 내부 의견 건의, 친인척 순으로 나타났고 내부 의견 건의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 간부들의 30.6%는 징병 단계에서 인성검사 강화를 제시했고 도움 및 배려 증사 제도가 병사들은 40.6%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반면에 간부들은 63.5%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간부와 병사 모두가 제도의 역이용 그리고 부작용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간의 상담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병사들은 대답한 반면에 간부들은 효과적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림 캠프 효과가 병사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간부들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제도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간부와 병사가 모두 공감하는데 다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병사는 공정하지 않다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간부는 거의 75%가 공정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기 병무청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병무청 징병검사에 대해서는 병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공정하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간부는 신뢰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마찬가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의 86.3%는 적성검사와 심리검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이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59.5%로 높게 나타났고 이게 부대 관리 전반에 관한 스트레스를 포함하면 90% 이상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또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현행 입영제도 적용 실태 및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역 의무 이행 과정은 18세로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돼서 징병검사 대상자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과 보충력으로 복무하고 동원훈련 또 민방위 대상까지 포함해서 이 병역 의무가 이와같이 이행이 됩니다. 인성검사 체계는 1단계 징병검사, 2단계 입영심검, 3단계 신병교육, 4단계 자대복무 2기간에 복무적합도 검사, 군생활 적응검사, 적성 적응검사, 관계유형 검사를 통해서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성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서 4시간 동안 실시됩니다. 그래서 징병검사 결과 학력과
신체 등급을 기준으로 현역, 보충력, 또 제2국민역, 병역 면제, 또 재신체 검사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부터 보면 장병 신체 검사 시간이 4시간 만에 인성 검사와 병역 처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 인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 이상자와 사고 우려자 귀가 조치 후 재신체 검사 없이 입영을 하게 되는데 2015년에 9,270명 중 귀가자가 842명이었습니다. 심리검사는 징병검사자의 군복무 부적합 여부 결정이 아닌 병역처분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검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 정신과 의사 17명, 임상심리사 40명으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지청 등이 출장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발견하였습니다. 또 심리검사가 선별 도구로서의 한계도 나타나고 야전부대에서는 그 결과를 지휘관이, 전문성이 없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적성은 희망특기를 본인의 관심과 흥미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기 분류 목적의 인지능력 검사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하고 지적 영역에 치우친 평가로 개인의 성향 또 비인지적 요소를 평가하는데 좀 제한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왔습니다. 병역 처분을 보면 최근 5년간 현역 판정 비율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91.3, 91.5, 90.4, 2015년에 86.8, 또 금년도 2016년도도 88월 말 기준 84.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현역 판정 비율은 복무 부적합자가 입영하고 복무 부적응을 낳아서 사고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군 신뢰도가 저하되고 군의 전투력은 약화되고 군대 위상도 약화될 우려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입영 적체 현상이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 과정을 보면은 신병교육 수료전까지 선별하고 우선 관리 대상하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 면담을 실시하지만 이제 검사 결과 선별의 주안을 둔 소극적 인식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도움 및 배려병사 관리 체계도 이제 도움 및 배려병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정상적으로 복무 가능한 병사, 또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되는 병사, 이렇게 구분해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전부대에서도 군복무 부적응자 예방 시스템이 차단, 식별, 관리, 처리로 이렇게 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 환경적인 요인으로 상담 시간이 부족해서 형식적인 면담에 그치고 전입 신병들의 강박관념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방어 기제로 작용되는 이런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각종 기록의 내용 축소, 은폐, 과장으로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은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부적응 병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 또는 강요함으로써 병사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거나 감정을 개입하게 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또는 유발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간부들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존경에 대한 기대를 요구하고 태도 변화를 할 것이라는 오판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실행 불가능한 약속의 남발, 상급부대 보고 목적으로 형식적인 부적응 병사 관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지휘관 지휘자들은 군의 전투력 강화,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고졸 이상만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병사가 있었고 병무청에서 4시간 만에 병역 처분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심리검사의 선별 도구로서의 왜곡,
또 높은 현역 판정 비율에 따른 복무 부적합, 병사들에 대한 상담 시간 부족, 지휘관 판단에 따른 관심병사 관리, 또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 적용, 군 복무 피해자의 불명예 제대 및 보상 문제, 특히 피해 사실과 직무 연관성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입영 제도를 어떻게 모색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징병 단계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조치 면에서는 신체 검사 규칙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를 채용을 확대해서 신체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을 더욱더 강화하고 심리 검사를 보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국방연구원에서도 심리 검사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금년도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 처분 면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취약성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 및 방침을 임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인터넷에 공개해서 장병 개인은 물론 그 부모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단계 선별 강화 및 신병교육 기간 중에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가 시행돼야 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인력과 예산 편성이 증가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군 복무 부적응자 식별 및 관리 면에서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개인의 희망에 따른 주특기와 보직을 부여해서 폭넓은 자율 선택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군 복무 부적응자 관리 체계 면에서는 심리 검사를 강화해서 부적응자를 입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 체계도 국방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부적응 병사 선별 및 조치 면에서는 역종을 변경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간부들이 인식이 전환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군 보수교육 과정에서 복무부적응 병사의 관리, 지휘조치, 인성검사 활용, 상담 기술을 포함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병사들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보장과 지속적인 동기부여, 생활 환경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 복무 부적응자 식별 및 관리에서 병역 혁신, 또 열린 병역 문화 창조, 복무 여건 개선, 이런 것도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및 제도 보완입니다. 우리 병역제도 변화가 현재 징병제 병역제도에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은 혼합형 병역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모병제를 포함해서 전문병사제, 단계적 모병제 추진 등 병역제도 변화가 모색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청년 인력에 대한 사회적 활용, 외국의 사례, 우리 무기체계의 첨단화, 예비전력 강화 등의 요소가 고려돼서 병역제도가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병역법 제17조 제3항 단서조항과 제4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는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 1항부터 4항까지 나와 있는, 또 2003년도 9월 3일 신설된 17조 4항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서 재신체 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동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적용하는 읽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강조하다 보면 그 따른 부작용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추가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권 친화적인 입영 제도 면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장기 입영 적체를 조기에 해소하고 인력 획득 제도를 개방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방형으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학 입시형
입영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강원권에서 근무하고 싶다.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다. 저는 후방지역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대학의 응시 원서를 지원하듯이, 그리고 강원권의 근무를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든지 해서 사단급 부대까지 모집 소요와 군종, 주특기, 범위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인력제도 획득을 개방하는 측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쟁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지원자의 선택의 폭도 확대되고 효율적인 인력 보충 및 충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기에는 면밀하게 실행 가능성과 제도로 시행되기까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장병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국방부와 야전부대에서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종합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응 병사의 행동 및 심리 연구를 위해서 국군 심리센터를 설치하고, 도움 및 배려 병사의 분류 기준 선정 및 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지역 단위 군병원의 지역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입체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 능력을 강화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또 민간 의료기관의 위탁검사 실효성도 동시에 검토돼야 되고, 다양한 불평과 불만, 이의제기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소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사회생활이 제한되고 질병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체 복무제 시행하는 것, 또 병역 이행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군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군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차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군 복무를 통해서 개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병역 제도와 병행 정책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인권 친화적인 입영 제도의 마련 및 시행으로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확산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